지금까지 쭉 설명한 것은 우리 한국군이 매년 30조 원의 국민의 혈세를 투자를 해서 지금까지 뭘 했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런 것까지 했구나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소개를 한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우리 군이 뭘 좀 잘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제가 홍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면 우리한테 그런 문제는 없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십시오. 그 한미연합방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궁금한 것이 많을 텐데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병력의 규모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통령님하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최종 또 확정적으로 발표를 한 것이 병력 규모를 25,000명으로 줄이려고 했던 것을 28,500명 선으로 유지를 하겠다 하고 확정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병력 규모가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면 원래 25,000명으로 줄이려고 했던 것에 비해서 한 3,500명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3,500명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미군 보병 사단의 1개 여단 규모의 병력입니다. 이 3,500명. 그러니까 한반도에다가 1개 중보병 여단 규모는 항상 잔류시키겠다 하는 약속을 했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특히 그 두 번째 보면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복무 정상화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팽택으로 지금 주한미군들이 거의 이제 재배치가 되죠. 동두천에 있는 미군들로부터 시작해서 의정부에 있는 미군들 모든 미군들이 대부분 팽택으로 배치가 되고 일부 대구에 부산의 일부 소수의 인원이 잔류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군들은 우리 한국에서 근무하는 것을 좀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생활 여건이 열악하고 또 좀 불안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개 미군들이 우리에서 근무하는 것은 주요 지휘자는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게 되고 기타 지휘자는 대개 가족을 동반하지 않고 1년만 근무를 하고 본국으로 가거나 다른 나라로 전출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 계획이 완전히 완료가 되려면 미군들이 우리 한국에 3년 동안 복무를 하게 됩니다. 가족을 데리고 와서 3년 동안 복무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 가서 파견을 갈 것 같으면 가서 그게 전장지역이니까 6개월 정도 근무를 하고 다시 그 사람이 미국 본토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국으로 복귀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이 이제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방위비 분담 문제입니다. 이 방위비 분담 문제는 과거에는 2008년 이전에는 매년 미국과 우리가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동맹 간에 금이 가기도 하고 또 야당에서 그런 것 때문에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2008년도부터는 외무부에서 협상을 해가지고 역시 그 군인들이 협상을 하는 것보다 협상꾼들인 외무부분들이 하니까 확실히 나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협상 내용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2008년 12년도에 협상을 하면서 방위비 지원 인상률을 물가 인상률로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물가라는 게 살인적으로 또 올라가면 10% 올라가면 방위비도 10%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물가 인상률을 적용하되 4%에 딱 국한을 시켰습니다. 4% 이상은 안 올려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제를 갖다가 원화 결제를 합니다. 옛날에는 달러화로 결제를 하다 보니까 그 환율에 따라서 엄청난 돈을 많이 지급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원화로서 결제를 하기 때문에 환율에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주요 원자재를 우리 국산 원자재를 사용하도록 합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바도 많아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방위비 분담에 대한 협상이 완전히 틀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2008년 이후부터는 우리 미군과 한국군과의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불협화음이 이제 완전히 거의 없어지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정말 한미연합 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기준으로 했을 때 방위비는 7,900억 원을 주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는 지금 일본하고 중국, 러시아하고는 군 수령부 간의 교류는 자주 일어납니다. 저도 합참의장할 때 오력기 제도하고 이렇게 서로 교환 방문을 하고 그럽니다.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아직까지 부분적으로는 하고 있지만은 좀 더 활성화될 통일 이유를 대비해서라도 활성화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참고적으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일본 군에서는 우리가 주한 미군과 전쟁 연습을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워게임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얼지 포커스 렌즈 훈련이라든지 키리졸브 훈련이라든지 이런 전국급 훈련이라는 것을 대부대 훈련, 그러니까 우리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전장 지역을 전국급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큰 덩치 큰 전쟁 연습은 미군들이 그 태평양 전쟁 끝나고 일본을 점령할 때 일본군에게 전수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4단급 이하 제대의 워게임 훈련, 전쟁 연습 훈련은 일본군들이 상당히 발전시켜놨지만 대부대 전국급 훈련에 대해서는 아주 좀 자기 나름대로 하긴 했지만은 그 상황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면에서는 조금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일본 군들이 우리 한미 연합 훈련을 하는 것을 굉장히 참관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지금 아시다시피 독도 문제라든지 우리 국민의 정서 때문에 이런 것을 지금 개방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씩 실무진에서부터 개방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일본의 어떤 지원은 필연적이고 필수적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한국군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중에는 이 PKO, 피스키핑 오퍼레이션, 평화유지군입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업적으로 포함해서 19개 국가에 파견하고 있는데, 이 그림에 나오는 것은 대표적인 제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평화유지군이 세계 각국에 가서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은 모든 세계 나라로부터 부름을 사고 있고 호평을 받고 있고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은 과거에 원조를 받던 나라였는데, 우리가 원조를 받을 때는 원조를 하는 나라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추록해서, 저는 어려서 잘 모릅니다만 아마 여기 계신 어르신들은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추록 위에서 던져줬습니다. 초콜릿도 던져주고 건빵도 던져주고 먹고 싶으면 먹고 받기 싶으면 말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던져줬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경험, 우리의 가슴 아픔, 우리의 정서, 이걸 우리 장병들은 너무나 잘 알고 파견 나가기 전에 그런 교육을 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장병들은 이런 지역에 가서 현지 사람들을 원조를 할 때 반드시 던져주지 않고 손에 잡혀줍니다. 그리고 입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그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춥니다. 서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주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먹여주고 손에 잡혀주고, 그것이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현지 주민들에게는 깊은 감동을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도 한국군에게 몰립니다. 심지어는 여기 담비부대라고 있죠. IT 지진 때문에 우리 공병 이렇게 대대가 나가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규모의 어무대가 나가 있습니다. 어무대. 아마 연대급 어무 중대 정도 되는 규모가 나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담비부대가 주둔하는 주변에는 일본군 병원도 있고, 일본에서 지원하는 병원도 있고, 캐나다에서 지원하는 큰 병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담비부대의 어무대급 수준의 우리 부대를 찾아와서 그 지역 주민들이 치료를 받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의장을 할 때 이 병원의 규모를 사단급 어무대 수준으로 좀 객상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IT에서 인기가 좋은 부대가 바로 이 담비부대의 어무대입니다. 도움을 받던 나라의 우리는 정서를 알기 때문에 같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 C5의 기본이라는 것은 지금은 우리나라가 오명 장관님께서 최신부 장관을 하실 때 우리의 인터넷에 대한 인프라를 완전히 구축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 군도 마찬가지였고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인터넷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었죠. 우리 한국군이 좋은 점은 세계에서 가장 전투를 잘하고 잘 조직되어 있는 미군과 책상머리에서 1대1로 앉아서 개인 코치를 받듯이 전술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 인터넷 인프라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미군들이 좋은 C5 시스템을 보고도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는 우리 이 인프라가 아주 잘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들이 가지고 있는 C5 시스템과 또 전쟁 연습 시스템을 우리가 보면 그대로 바로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전쟁 연습을 할 때 이 컴퓨터를 조작하는 능력은 우리 한국군 장교들이 미군 장교들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이 손조제가 빠르고 머리가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미군들이 놀랄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떤 시스템은 미군들은 수십 년 전에 개발한 그런 시스템이고 우리는 최근에 개발한 거기 때문에 용량도 크고 속도도 빠른 것도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미군과 거의 어깨를 나란할 정도는 아니지만은 상당한 수준까지 따라갈 수 있었다 하는 것은 미군들과 책상무리에서 1대1로 이렇게 근무를 하면서 개인 코치를 받았다는 큰 덕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우리 군의 어떤 위상 때문에 제가 의장을 할 때 나토 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가본데 이 사진이 나오나? 안 나옵니다. 사진이 아마 안 나온다는데 나토 이사회에 가서 제가 기조연설할 때 제가 가서 한번 기조연설도 한 적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에 대해서 미국 군대는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의 제국이라는 것은 아주 노예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유지하고 있던 유럽의 제국들이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없어지고 나니까 이 군사력을 주체를 못합니다. 이 기껏하고 있는 것이 아까 나온 PKU 아닙니까? 그 PKU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대대전투, 중대전투입니다. 근데 그 많은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가 대대전투, 중대전투에다 그걸 투사를 하려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분이 안 차는 겁니다. 그리고 군대라는 것은 적이 없으면 아무래도 군기가 빠지고 허물허물하게 되기 마련이죠. 그래서 그 유럽 전국에 있는 합참의장들이 저를 보면 그렇게 부러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까이 있는 호전적인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대가 그렇게 강하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조연설할 때 저한테 마이크를 넘겨서 기조연설을 하게 하고, 물론 뭐 영어로 한 건 아니고 한국말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대가.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군대 자랑을 좀 했는데, 그럼 군대가 왜 근데 그렇게 요새 그렇게 문제가 많이 자꾸 발생하고 언론으로부터 두드려 맞기도 하고 그러느냐 하는 그 문제를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1년 동안 제 나름대로 분석한 내용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보겠습니다.